예,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대표입니다. 예, 뭐, 제가 이제, 혼자 진행하는 방송을 저번 주에서 이제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어색합니다. 예, 어색한데, 뭐, 대신에 좀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좀 진행을 해서, 제가 좀 기술적 분석보다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 다음에 이제 현 위치가 어디에 있나, 그걸 좀 보기 위해서 한번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거시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가 맨 처음에 이제 81년도에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1980포인트에 와 있는데요. 한번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단 뭐, 8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100으로 종합주가가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뭐, 100포인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89년도에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죠. 그때 얘기하자면 트로이카, 증권, 건설, 무역이 좀 올랐다. 그러고 나서 뭐 중간에 이제 이벤트,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락을 했는데요. 1986년도에 뭐 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라자 합의,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가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동경에서 뭐 아시는 증권사 분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미국은 끝났다. 갖고 이제 아시아의 뭐 4대령 해서, 홍콩, 뭐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끝나고 아시아 시대가 돌아갈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80년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하자면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해 정도 더 오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나긴 하락을 합니다. 예. 기나긴 하락을 하죠. 그러다 뭐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실명제를 한번 실시를 하면서 어떻게 반등을 주긴 했지만 역시 이제 대세가 좀 어려웠고요. 그러다 계속 하락하다가 한 92년도 뭐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역시 이제 상승도 좀 제한적이었고 이때는 다시 1000포인트를 돌파하긴 했지만 역시 이제 앞으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98년도 IMF가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얘기하자면 277포인트까지 하락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림을 크게 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증시가 많이 오르고 또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증권주들이 막 20, 30배 많이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트로이카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당시에 다시 이제 시장을 끈 거는 어떻게 보면 자산가치들이 좀 시장을 끌었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의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하락으로 반전해갖고 277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뭐 98년도, 99년도 벤처붐이 불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뭐 단기간에 급상승을 해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HTS가 한 97년도, 98년도 HTS가 막 이제 보급화되고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뭐 HTS를 쓰시는 분들이 극히 적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HTS가 실시간 리얼로 이렇게 가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리얼로 안 나왔고 엔터를 쳐야지 주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거를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엔터를 한번 쳐줘야지 이제 주가가 변하고 그러니까 리얼로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증권주를 이제 주식을 하면서 증권주를 매매를 했는데, 뭐, 막 체결이 뭐 장난 아니게 이제 거래가 되니까 그 당시에 뭐 PC통신이 뭐 지금처럼 뭐 광통신이 아닌 모뎀으로 하는, 뭐갖고 뭐 14,400 bps. 그쵸. 엄청 느려갖고 막 증권이 날아가는데, 뭐, 그러니까 가격을 지정가로 주문을 해서 사기도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막 3%, 7%막 그러다 뭐 잘못 누르면 또 어떻게 되면 뭐 마이너스까지 빠졌다가 하여튼 엄청나게 막 흔들면서 나중에는 좀 많이 날라갔죠. 네. 증권주들이 뭐 아시겠지만 그때 고려증권, 동서증권이 부도나고 나머지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500원짜리, 뭐 200원짜리들이 뭐 10,000원대까지 거의 50배 상승을 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권 때 벤처붐이 불죠. 이때 같이. 그리고 99년도, 2000년도 넘어가면서요. 그래서 벤처들 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새로운 기술이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에 공모를 했는데 그게 거의 뭐 300만 원까지 가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막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15%가 아니었고 아마 12%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달 내내 상한가 친 종목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바른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상감자, 뭐 무상감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그때 이제 금융 시스템 새로운 기법들이 우리나라는 뭐 그러니까 IMF 전에는 어떻게 보면 선진 금융 투자 기법이 별로 없었죠. 그냥 감으로 하는 뭐 기술적 분석 그나마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기술적 분석 공부하고 그러는데 요새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처럼 뭐 선물하고 엮여갖고 프로그램 매매 그런 게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벤처붐이 일고 뭐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뭐 제가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등록금 갖고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배 정도 수익이 나니까 뭐 몇백만 원이 한 몇천 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죠? 주식을 이걸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증권회사가 들어가고 이제 그랬는데, 예.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얘기하자면, 1000을 돌파했다가 또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2003년인가요? 예. 2003년도에, 2001년인가요? 예, 요때가 9.11 테러, 2001년이죠. 2001년도 이제 9.11 테러가 터지면서 기나긴 박스를 돌파를 한 게, 그러니까 돌파는 아니었죠. 그때 9.11 테러 터지면서 아마 제가 선물 시장을 본 사상 처음으로 선물이 하한가 맞는 걸 봤어요. 아마 선물 하한가 맞는 거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처음으로 9.11 테러 터졌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11 테러 터져갖고, 뭐 장을 안 열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마 시장을 열면서, 아마 시간은 10시인가? 예, 그때 장을 열면서, 그때 이제 뭐 거의 푸시 1,000원짜리가 50만원까지, 그러니까 500배가 하루에 났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님도 그때 돈을 많이 버셨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 9.11 테러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시 상승을 해서 943포인트인가요? 다이렉트로 갑니다. 다이렉트로. 예. 그러나 다시 이제 500선까지 또 오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 막 좀 지루했어요.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뭐 박스를 그러면 10몇 년간 우리나라가 1000포인트 그 다음에 500선 그러니까 지루한 박스 1000에서 500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1000에서 뭐 말하는 과연 1000을 넘어서 2000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당시에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간다. 근데 저는 느낌이 이걸 뭔가 다르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2000까지는 사실은 몰랐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 최고치 경신 1143포인트인가요? 그걸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장세다. 그래갖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거다 해갖고 제가 그때 이제 뭐 세미나 할 때 많이 이제 뭐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기가 이제 뭐 9.11 테러 터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2003년 3월에 이라크전이 발생하죠. 이라크전. 2003년 3월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라크에 화학무기가 있다.
뭐 좀 이거는 뭐 방송 중에 좀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화학무기가 없던 거로 밝혀졌죠. 근데 이제 부시 대통령이 뭐 화학무기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라크 화학무기가 있으니까 거기를 공격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라크를 침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증시가 바닥을 다 찍습니다. 잘 세계 증시 차트를 일본, 뭐 대표적인 일본이나 뭐 미국 증시, 그다음에 한국 증시도 대략적으로 2003년 3월 달에 다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기로 세계 시장이 다 방향을 바꿔요. 그 중요한 거죠, 지금. 이렇게. 가끔가다 세계적인 이벤트들이 일어나죠. 그런 거는 뭔가 이제 고점에서도 한 번씩 일어나고 저점에서도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런 거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캐치해서 아,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구나. 그래갖고 저점에 딱 사시면 이때 당시에 뭐 얘기하자면 그 대형주도 많이 갔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시가총액 한 1,000억짜리가 1조 원 아니면 2조 3조까지 날아가는 거의 뭐 20배 30배 뭐 금호석유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죠. 뭐 건설주도 많이 갔고요. 근데 이제 이 상승기에 뭐 코스닥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007년, 2008년도에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터지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니까 역시 이제 증시는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산다 그러는데 꿈을 많이 먹고 좀 과열이 되니까 또 폭락도 맞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얘기가 터지죠. 중국의 이제 긴축 정책.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 8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금리 정책을 계속 펼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저금해봤자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은행에 저금을,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부동산이나 뭐 그런 걸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80년도에 부동산 엄청난 거품이 일어나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동경에 거의 30평 아파트가 한 30억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많이 올랐으면 한 15억 정도, 20억 정도 됐나요? 하여튼 이제 그러고 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대출을 많이 해주죠. 미국도 이제 그 금리를 저금리 정책을 계속 펼치니까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 돈 갖고 집 사고 예 하죠. 근데 저 대출 얼마까지 해주느냐? 집값이 뭐 10억이라 그러면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사요. 5%. 아니 뭐 적으면 3천만 원만 있으면 사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서브프라임이라는 데가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부동산이 계속 올라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시점 돼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니까 뭐 단기간에 거의 2,000포인트가 1,000포인트를 깨죠. 이때 당시에 뭐 시골 의사분인가요? 시골 의사분하고 뭐 이렇게 TV에서 많이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으니까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그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은 강세론자가 살아남았죠. 물론 이때 잘 맞춰서 떨어진 시점을 정확히 맞춰갖고 시장은 폭락할 거예요 하는 분들도 물론 맞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회복하고 지금은 한 1980포인트 와 있더라. 그렇죠. 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는 게 이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 일단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론 100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1980포인트 와 있더라. 물론 중간에 이제 없어진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종합주가수만 놓고 본다 그러면 한 20배 난 거죠, 20배. 근데 이제 뭐 20배, 거의 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0배 나오면 그렇게 뭐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뭐 있던 기업들이 뭐 10,000원, 20,000원, 몇천 원 하던 게 이제 뭐 잘 살아남아서 엄청나게 올랐죠. 뭐 삼성전자도 물론 그때 이제 몇만 원 할 때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3만 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동통신 있죠. 예. SK텔레콤. 그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쌌어요.
아마 처음으로 50만 원을 돌파하지 않았나?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100만 원 돌파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아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국에서 100만 원짜리 주식이 어떻게 나오냐고. 근데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액면가 5천 원짜리를 또 그 전까지는 액분이라는 개념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주가를 싸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게 싸네. SK텔레콤이 뭐 50만 원대인가요? 그때 액분하니까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뭐 2011년에 유럽 경제 위기, 2013년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되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죠.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뭐 거의 뭐 경제 뉴스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엄청난 시장에 악재가 돼서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빠지긴 빠졌었죠. 빠지긴 빠졌었는데 어떻게 빠지는 것도 제한적인 하락이었죠. 제한적인 하락.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박스권 하단부를 깨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깰 때마다 뭔가 저가 매수세가 나오고 뭐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뒤에서는 또 사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자본주의는 우상향이다. 예? 우상향이다. 그래갖고 지금 최고가가 2231포인트더라고요. 제가 2234포인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2231포인트가 이제 최고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2231.47포인트. 지금에서 놓고 본다면 한 16%, 17%예요. 여기를 돌파하려면. 그러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제 답변을 예스냐 노냐 하셨을 텐데요. 저는 돌파한다.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물 옵션처럼 뭐 하방 내려가도 먹고 올라가도 먹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상방으로 먹어야 되니까 주식은 계속 끌어올려야죠. 예.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공포와 거품, 공포심이 생길 때 사시면 되고 거품이 생길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식할 때. 그래서 뭐 증권가에 옛날 한때 이제 돌았던 말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애기를 얻고 객장에 나타나는 순간 증시는 고점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애기 엄마들 지금은 뭐 애기 엄마들이 요새 신세대 엄마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정보에 빠르신 분들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애기 키우고 하나 막 정신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있기보다 나와서 이제 주식해갖고 돈 벌지 않을까 이제 뭐 해갖고 정보 근데 가장 늦게 가는 거죠. 그쪽의 분들. 예. 그래갖고 이제 애기 엄마가 나오면 증시가 고점이고 또 이제 저점은 또 어떻게 잡느냐 이거는 좀 약간은 좀 속된 얘기인데 지점장 3분이 자살을 하셔야지 증권사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도 시장에 돌았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큰 그림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리는데 종합주가 지수도 좀 크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시면 뭐 이 정도 지금 현재 뭐 1980포인트 있는데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예. 지금 모양새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죠. 다만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서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뭐 한 1800선, 그 다음에 뭐 2000선 초반 그 정도 이제 갇혀 있는데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축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산을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왔죠. 예,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면 쉬는 기간도 좀 길어야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기서 이 선이 지금 이제 1000을 찍고 2000선까지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와서 뭔가 이제 좀 냄새도 나긴 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요 정권 때 뭔가 좀 억지로 끌어올릴 면도 좀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때 종합주가 1000에서 2000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지수를 끌어올린 종목들이 중소형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기업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뭐 아시는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1000에서 2000까지 끌어올렸다. 그렇죠. 중소형주는 사실은 먹을 기회도 없었죠. 이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오르기는 종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 오른 만큼 개별 종목들이 많이 못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메인 테마로 잡은 게 바닥 매집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바닥 매집주란 테마로 나왔냐면 지금 코스닥의 좀 중소형 종목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좋은 종목들은 지금 바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바닥 매집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잘 찾아내시고 앉아 계시면 최소한 그런 종목들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면서 갈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증권가에서 아주 유명한 두 분이세요.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현대이익치 뭐 다 잊으셨을지 몰라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구속되셨다. 지금 뭐 출감하셨지만 하여튼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 두 분 다 이제 이익치 회장님, 박현주 회장님 둘 다 회장인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펀드 문화를 이끌었던 두 분이세요. 예. 그리고 기관화 장세의 도래. 제가 이제 과거에 이걸 강의할 때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요. 거의 그것도 한 8년 전이네요. 그래갖고 한국이 이제 기관화 장세가 도래한다. 그래갖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사진을 왜 갖다 놨냐. 지금 이쪽에 이제 좌측에 있는 분, 이익치 회장님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회장인데 차이점이 딱 있죠. 요 분은 월급쟁이 회장님, 월급쟁이. 아시죠? 현대는 이제 왕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회장들이 많은데 거기에 왕 회장님이 계시고 여기 박현주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은 진짜 회장이시죠. 하나의 기업에. 근데 월급쟁이 회장과 아니면 그러니까 회사의 회장과의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분은 이제 월급쟁이니까 더 위에 사람이 시키면 그 말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구속된 사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랄 해저드죠. 그러니까 어려운 현대건설 뭐 회사채 사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뭐 하이닉스 막 주식 사주고 회사채 사주고 누구? 여러분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펀드에 가입한 돈 갖고 이 이익치 씨라는 분은 어려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제 전문가가 회사를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사게 펀드 매니저들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 갖고 자기네 계열사 어려운 데다 그리고 망할 걸 자기도 뻔히 알겠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분들은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겠죠. 어쩌면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울 땐 조금 도와주면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의 자금, 그 펀드를 운영해야 될 자금을 갖고 자기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주고 회사채를 사주고 그래서 결론은 뭐 하이닉스 아시겠지만 이제 감자했죠. 물론 나중에 SK로 넘어갔지만요. 그래갖고 펀드가 반토막을 냈습니다. 반토막을. 한때는 뭐 바이코리아 펀드에서 뭐 CF도 많이 나왔죠. 우리 이제 국민들, 시청자분들의 애국심을 자극해서 이 무너져가는 한국을 사자. 그래갖고 막 한국에란 배가 막 침몰해 가는데 딱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 태극기를 딱 이렇게 세우면서 CF가 저는 이제 기억나요. 그래갖고 이제 태극기를 딱 세우면서 무너져가는 한국을 사자. 그래갖고 바이코리아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물론 맨 처음에는 수익이 났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가입을 했었거든요. 하고 수익 났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뭐 반토막이 났죠. 이제 펀드가 반토막이 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겪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은 나름대로 좋은 기업을 샀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를 많이 사시고 물론 이제 선물도 하시면서 수익도 났고 그다음에 뭐 OCI 동양제철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우수한 기업들 나중에는 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런 기업들 나름대로의 시장을 보셔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지 않고 소신껏 주식을 해서 조그만 일개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동 지점 뭐 동원증권 지점장을 최연소 나이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평범한 일반 뭐 증권사에서 뭐 지점장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몇 조의 자산가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소신을 갖고 하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분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뭐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저도 나중에는 제 펀드, 박경석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제 소신껏 한번 주식을 매매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일단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두 분을 좀 비교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좀 회장님이라도 차이가 있더라. 그걸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얘기하자면 좀 모랄해져도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그러면서 이제 펀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죠. 예, 그런 게 좀 생겼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대학에서 이제 법을 좀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법이라는 게 사후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먼저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그 이병철 회장님, 예, 상속세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들래나 그 연구를 했대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알아갖고 나중에 이제 국세청이 법을 바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그 펀드가 좀 규제가 강화되면서 좀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월급쟁이 회장님이셨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했고, 이분은 월급쟁이 회장님이 아니고 내 소신껏 주식을 해서 우리나라의 펀드 문화 열풍을, 이분은 한번 열풍을 일으켰다 꺼졌지만 이분은 새롭게 열풍을 일면서, 제가 이제 이게 2003년도 4년도 강의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관화 장세의 도래에 장기 투자가 정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수는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 분을 관심 있게 좀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요 신문을 캡처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스캔을 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게 이제 2006년 3월 25일자예요. 이게 한국경제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거는 안 써놨네요. 한국경제신문일 겁니다. 예. 토요일자에 나왔는데, 이제 2006년 3월 25일날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 실적 낙관론 경계 1300 깨지면 깊은 조정,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1년 후에 이제 올랐다가 빠졌죠. 결론 2000또 갔죠. 그리고 2008년도, 7년도, 8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났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스티븐 마빈 이사라고. 옛날에 쌍용투자증권에서 증시,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그 리서치 센터장을 하시면서 증시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으로 뭐 시황이나 그런 걸 많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IMF도 예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500 깨진다. 막 그때 뭐 천선이었을 때 500 깨지고, 그 다음에 뭐 300 깨지고, 나중에는 뭐 좀 오버하셔서 100인가요? 그러니까 200도 깨지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여기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요때 막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막 이분이. 까지 우리나라 IMF 터져. 진짜 터졌네. 그리고 이제 500선 깨져. 딱 맞췄어요. 그 다음에 300 깨져. 정말 300 깨졌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는 300을 지켜냈거든요. 그러다가 300 깨져 하고 정말 깨지니까 이분이 이제 한 번 더 오버하세요. 예, 오버하시면서 우리나라 맨 처음에 시작했던 100까지도 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270포인트까지 찍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바닥이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잘 맞히니까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제 이분이 하도 이제 그런 쓴소리. 어떻게 보면 이분은 시장의 약세론자예요. 항시 조정을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고서 이제 조정을 받고, 그러나 이제 대바닥을 찍고 이제 증시가 올라가니까 조용히 이번은 스카우트에 가요. 그 노무라 증권인가요? 도이치 증권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스카우트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하시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니 신문 기사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98년도 이제 6월 27일 날 270포인트까지 하락했고 종합주가세가 300포인트가 무너지자 증시가 이제 붕괴 우려감 파다했다. 비곤난자의 선봉장이었던 쌍용증권의 스티븐 마비는 주가지수가 200선 붕괴를 점치며 한국 시장에 희망이 없다며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도 했다. 예, 뉴스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98년도 IMF 상황이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기사들이 캡처해갖고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기사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너무 믿지 마라. 가끔가다 저는 좀 뭐랄까 답답한 분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가장 답답하냐면 그 증권사에서나 어디서 이제 그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기업을 추천을 해요. 예. 추천을 하고 이 회사 너무 좋아요 갈 거라고 신문이나 아니면 뭐 언론에 많이 공개를 하죠. 예, 그래갖고 물론 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느끼실 거예요. 그게 오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올라요. 제가 뭐 얘기하면 증권사 추천주들을 다 점검해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근데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가 저는 뭐 기본적 분석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도 좀 평가를 분석을 하지만 기술적 분석가 입장에 딱 놓고 본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도 되나 하는 높은 자리에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예, 높은 자리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신규주, 새로 나온 기업들을 증권회사들이 막 추천을 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게 신규주는 아직 매집이 덜 됐다. 근데 이제 이거예요. 신규주가 코스닥에 등록되거나 아니면 거래소 상장이 딱 되고 나서 이 주식을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원체 이제 이 기업을 싸게 받았죠. 그러니까 뭐 액면가 500원짜리를 얘기하자면 언더라이트 이제 발행해 주면서 한 뭐 30%를 먹나요? 약간 그건 뭐 계약하기는 하지만 틀린데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해갖고 이제 일반 시장에다 이제 푸는 거죠. 예, 공모를 해갖고 일반 공모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다 나눠주진 않죠. 다 나눠주진 않고 한 뭐 전체 물량의 30%에서 40%만 나눠주고 뭐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나머지 물량은 대주주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고가에 발행을 합니다. 고가에 발행을 해요. 그쵸. 액면가 500원짜리 막 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액면가 5,000원 치면 30만원이거든요. 과연 이 회사가 지금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거라 과연 30만원의 값어치를 버나.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그 회사들 또 그 당시에는 그만큼 또 실적이 나와요. 뭐 기업의 가치가 얼마고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며 회사 순이익이 나오고. 근데 그러니까 코스닥에 등록시켜줬겠죠. 예? 근데 너무 이제 고가에 발행을 해놓고 일반 공모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일반 공모를 조금만 주고 그다음에 막 광고를 떼는 거 이 회사 너무 좋아갖고 앞으로 뭐 3만 원에 발행했는데 최소한 뭐 많이도 안 해요. 한 5만 원, 6만 원까지 갈 것이다. 그러네. 그러면 물론 이제 100%도 엄청난 거죠. 3만 원에 사갖고 5만 원, 6만 원 가면 뭐 한 60%, 70, 1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3만 원에 이 주식을 코스닥에 등록되자마자 막 사세요. 여러분들이 한 그거를
3천만 원 사면 한 사람만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막 그런 보고서 나오니까 막 사요. 그럼 거기다가 기관들을 이렇게 때려넣죠. 이렇게 물량을 막 줘요. 물량을 그다음에 대주주도 막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파는 족족이 현금화 되는 거죠. 액면가 500원짜리를 그 3만 원이면 거의 몇 배예요. 60배 높은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넘기면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딱 잡고 6만 원 갈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잘 안 가죠. 예?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더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을 3만 원짜리를 막 하락을 시키죠. 막 하락을 시켜요. 물량 계속 때리니까. 왜? 뭐 어떻게 보면 액면가 500원짜리 한 많이 돼야 3,000원이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 회사 가치마다 약간씩 틀린데, 그러니까 파는 족족이 이익이에요. 기관과 예? 그 대주주들은 그렇죠. 파는 족족이니까 얼마까지 떨어뜨려요? 막 해갖고 뭐 3만 원짜리를 심하면 뭐 1,000원, 30분의 1 통화 그런 걸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코스닥에 등록하고 나서 주가 계속 하락하다가 바닥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여기서 이제 3만 원에 팔았어요. 3만 원에 10주를 팔았습니다. 예, 10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걸 3,000원까지 뺐어요. 예? 3,000원까지 빼면 여기서 10주 판 거 갖고 이 돈 갖고 30만 원이니까 여기서는 100주를 살 수 있어요. 예? 훨씬 유리하죠. 예? 그냥 간단한 계산입니다. 간단한 계산.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에 등록되고 신규 종목인데 막 주가가 뭐 2만 원, 3만 원 있으면 이거는 아직 매집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좋은 기업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네이버는 거의 매집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정말 그렇게 이제 실적이 나와준 거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 1위고, 뭐 광고를 그 메인 광고를 내는데 뭐 몇 억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갖고 그만큼 이제 수익이 또 나와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시장, 그러니까 신문 광고나 아니면 기업의 레포트를 너무 믿지 마라. 예? 거기에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속임수들이 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신규 종목을 사갖고, 물론 네이버처럼 많이 이제 뭐 등록되고 나서 조금 빠지다가 뭐 몇백만 원까지 막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걸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매집이 덜 된 종목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예? 다 나오니까 차트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지 않는 종목은 될 수 있는 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죠.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주식은 확률의 게임 아닙니까? 확률의 게임. 여러분들 많이 확률을 좀 공부하셨을 거고, 우리 인생에서도 사는데 이제 뭐 주식은 더 심하죠. 뭐 바로바로. 그러니까 뭐 고스톱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다 아시는 쪽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넘겨갖고 내 거하고 똑같이 나올 확률. 그러면 우리는 굳은 자를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한쪽이 먹어갖고 지금도 2장만 남은 거. 이왕이면 생 딱 봤는데 확률적으로 이건 생이네. 한 장도 아직 나온 게 없네. 그러면 그걸 버려야지. 쪽이 날 확률이 높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확률의 게임이다. 물론 그게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만큼 확률이 높으니까 쪽되면서 피박도 면하고 오히려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꼭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주식도 확률의 게임이니까 이렇게 신규 종목 나와갖고 막 코스닥에서 뭐 몇만 원짜리 그런 걸 될 수 있는 한 건드리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기서 그 적립식 펀드 열풍 불면서 갔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딱 이때가 이제 2006년도예요. 막 그때 세미나 할 때 간다 시장 봐라. 시장 간다 이거예요. 네? 어디까지? 2241포인트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장기 15년 박스였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이제 만불이었고 계속 만불 시대였어요. 그러다 이제 2만 불을 돌파했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불 시대와 2만 불 시대의 차이점은 이제 만불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전 중화공업 그렇죠. 뭐 맨 처음에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 단계를 잘 보면 맨 처음에는 다 농업으로 살죠. 지금 아시아의 뭐 후진국이나 그런 데는 다 농업으로 이제 일단 먹고 살다가 거기에 이제 중화공업들이 뭐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 포항제철 그런 이제 사회 기반 시설들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한 2% 3%,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8% 9%, 뭐 베트남도 뭐 세계 증시 차트 봤는데 베트남 증시 아주 바닥이더라고요. 한번 뭐 해외 좀 펀드 관심 있으신 분은 베트남 한번 사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건 들려오는 얘기는 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데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제 후배나 대학교 후배나 선배님들이 계셨던 중국에 이제 갔던 뭐 후배들이 최근에 막 다시 한국 와요. 그래갖고 형 나 한국 왔어. 술 한잔 하죠. 그래갖고 그래? 너 한국 왔어? 야 나 중국 한번 놀러 갔더니 중국 이제 그 인건비 비싸서 중국에서 수입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리 한국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으로 와갖고 뭐 당진 쪽에 막 공장 짓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있던 기업들이 다 이제 베트남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세계 증시도 이렇게 흐름 보시면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옮겨 다니시면 돼요. 예. 혹시 세계 펀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도 안 갈 것 같은 이 장기, 어떻게 보면 15년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펀드 문화가 열풍 분다. 그래갖고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되니까 그때가 1445포인트네요. 예. 그리고 간다 말씀드렸고 그때 투신이 이제 많이 매수를 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개인 외국인 2005년도예요. 2005년도 1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요거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딱 이러세요. 야 이거 과거 자료 왜 보여줘?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과거 자료 지금 아마 2005년도 거 찾으시려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던 일이 반복 안 될 것 같죠.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꿈에서 봤던 거 다시 현실로 일어나는 게 데자뷰라고 하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신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뭐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뭐 벤처붐도 얘기하셨어요. 제2의 벤처붐. 그러니까 제2를 아셔야지 제2의 벤처붐을 대비할 수 있다. 그렇죠. 제1의 벤처붐은 어떻게 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올랐고 얼마큼 상승했고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1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제2를 먹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못 모르고 막 주식할 때였어요. 98년도, 97년도 못 모르고 하다가 막 주식이 올라갔고 이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됐어요. 10배 정도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못 먹은 편이더라고요. 좀 단기 매매해서. 그냥 한 종목 딱 갖고 있었으면 그게 30배 가는데 그냥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뭐 나름대로 막 많이 벌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너무 이제 얘기하면 대포가 없다고 그랬나요? 예. 그래갖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자료 이렇게 투신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간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현 시점을 보면 지금 뭐 통일에 대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근데 거기 앞에 말로 좀 바꾸면 딱 이거죠. 뭐 대북 관련주 대박이다. 다만 그 시기가 있고 지금부터 바로 출발하지 않겠죠.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접근하시고요. 큰 흐름을 본다면 지금은 저는 종목들 웬만한 종목도 다 바닥 나왔습니다. 제가 대형주 쫙 보니까 이제 바닥 나왔더라고요. 빠져봤자 전저점 안 깹니다. 그럼 사야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삼성전자하고 코아스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아마 강연 때 그동안 별로 말하던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사셔도 되지 않나. 느긋하신 분. 근데 뭐 일주일 동안 뭐 개별주 저리 가라 정도로 올랐습니다. 예. 한번 주봉을 한번 볼까요? 예. 주봉상. 예. 지금 이번 주는 요거니까요. 지금 화요일이니까 이제 두 개의 일봉이 합쳐져서 하나의 주봉이 지금 형성돼 있고, 지금 뭐 저점을 10만 5천 원 정도 찍고, 아니 125만 원 찍고, 지금 거의 뭐 한 8만 원 정도 올랐네요. 괜찮죠? 예? 괜찮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삼성전자 이제 사셔야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드렸느냐? 이제 빠질 자리도 없어요. 빠질 자리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를 좀 깨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대로 나왔죠. 잘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번 주 화요일인가요? 예. 여기서 약간 깨는 모양 나올 것 같다가 확 들어 올렸죠. 예. 그러니까 여기 깰 것 같이 하다가 결론 깼어요. 겁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많이 던지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지지선, 저항선.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막 선 쫙쫙 긋고 자로 딱 대고 막 자로 딱 대고. 옛날에 이제 모는 종이로 막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좀 속이는 모습. 여기서 지킬 것 같은 가격대를 확 깨고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겁나서 다 손절매를 하니까 딱 사갖고 바로 끌어당기죠. 예. 여기 이제 다시는 안 깬다.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저걸 하겠지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2년 정도는 아마 이 가격대는 마주보는 자리까지는 혹시 빠질 수 있어요. 왜? 매집이 안 됐을 경우. 마주보는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지만 그때는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집 팔아서 주식하십시오. 집값 오르는 것보다 주식이 더 빨리 오를 수 있어요. 125만 원 다시 여기까지 마주보는 자리 오면요. 하여튼 지금은 좋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빠질 자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상승할 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사시면 좋죠. 예. 그러니까 막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아요. 예.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옆으로 달아매는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서 가다가 옆으로 가든가 아니면 약간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때 사시면 좋고요. 뭐 제가 볼 때는 한 132만 원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의 뭐 조정을 받으면 그건데, 조정도 여러 개 있잖아요. 행보 조정. 우리 보통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주가는 그 자리에 있고 옆으로 계속 기는 행보 조정이 있고요. 가격 조정. 가격이 빠지는 조정이 있는데, 지금 모양새를 봐서는 아마 기간 조정으로 가지 않을까. 옆으로 행보하는 132만 원까지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 번은 조금은, 그렇다고 장중에 뭐 플러스 되는 사실 필요 없죠. 마이너스 될 때 조금씩 사놓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한번 볼까요? 이거 시가총액 한 뭐 1, 2위권만 보면 대략적으로 지수가 나오니까. 네? 현대차를 보시면요. 좋죠, 현대차. 예. 그렇죠. 모양새는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조금 더 낫습니다. 예.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이평선들 있잖아요. 이 이평선이라는 개념, 뭐 나중에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 시간에 좀 공부 조금씩 해놓으세요. 이평선이라는 개념은 그냥 이평선으로 보지 마세요. 만약에 121평선이 있다, 그러면 120일이면 거의 뭐 4개월인가요? 4개월 정도 이렇게 사신 분들, 4개월, 5개월 사신 분들의 이동평균이다. 126개월이군요. 6개월 정도 사신 분들의 가격이고. 또 6개월을 수급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돌파하기가 쉽지 않죠. 예, 이렇게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수 관련 대형주를 놓고 본다면 약간 현대차가 약간 더 발빠르게 현재는 움직이고 있다. 차트 모양새도 아주 좋고 이평선을 다 올려놨고, 그렇죠. 이평선을 꼬았죠. 제가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꼬우는 모양새 아주 좋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아스를, 예, 그래도 잘 파셨네요. 예, 지금
어느 정도 팔고,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옆으로 행보하는 쪽으로 봤어요. 옆으로 행보하는 쪽 봤고요. 우리 회원님들과 유료 회원님들과는 여기서 좀 물량을 반은 팔았고요. 반은 팔고 반은 현재 들고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게 1,600원대 이상에서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확 튀어가는 날이 있어요. 확 튀어가면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지금 이제 코콤이라는 종목이 날아가고 있는데 안 갈 것 같이, 코콤은 나중에 한번 차트 공부해 보세요. 여기서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내려와요.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빠져요.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갈 것처럼 하다가 또 빠져요. 갈 것처럼 하다가 또 빠져요. 갈 것처럼 하다가 팔았더니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반만 팔았다 반을 다시 채워놓고, 왜 그러면 여기서 한 뭐 1,000주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1,300주, 1,400주 더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더 주가 오르는 거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반은 채워놓고요. 그렇게 매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좋은 종목은. 그럼 계속 따라 붙으셔야죠. 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럼 언제 사느냐, 코아스. 그 바닥 매주 너무 좋죠. 너무 예뻐요. 지금도 이런 거래량 터지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 뭐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매덕 사셔도 돼요. 다만, 세력들도 좀 너무 많이 사면 흔들리죠. 너무 많이 뺏기면. 그래갖고 많이 흔드는 겁니다, 요새. 원래 이 모양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기다렸다가 1,400원이나, 그 정도 깨는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대북 관련주는 코아스. 그 다음에 이제 삼육물산도 좀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살짝 키포인트로 좀 드리면서,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이 제가 이제 단독으로 좀 진행하는 두 번째 방송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간은 어색하네요.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진 것 같고, 좀 재밌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제 술 한 잔 먹으면 원래 재밌게 하는데 방송이라 이제 술은 못 먹고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뭐 방송 끝나고 이렇게 술 한 잔 하면서 또 뵙도록 하고, 뵀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저번 시간에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도 말씀드렸고, 근데 너무 이제 기술적 분석만 하다 보면 또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너무 단기적인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어떻게 매집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관점. 아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나중에도 계속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주식만 계속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사람이 주식에 너무 빠져 있으면 그 판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제 훈수 두시는 분들이 더 바둑을 잘 둔다고 하잖아요. 장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너무 빠져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장고 뒤에 악수 둔다고.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냐면 모니터만 하루 종일 보시는 분 치고 수익 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좀 주식을 하시는데 수익 계속 안 나시는 분들은 좀 한 발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나오셔갖고 좀 한번 이렇게 좀 어디 여행도 한번 갔다 오세요. 여행이나 아니면 바람 좀 쐬고 내가 왜 잘못했나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주식을 하시면 좀 주식을 새로운 관점에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